비타샵 그린 스무디입니다. 구매 후기 몇 가지 좀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댕댕이도 사랑했던 그린 스무디 한 달 체험기. 그렇다 내가 그린 스무디와 두유를 보틀에 넣고 흔들 때면 우리 댕댕이도 꼬리를 흔들며 달려왔다. 다 마시고 남은 찌꺼기를 내줬을 때 이성을 잃고 핥아 먹을 때는 나도 우리 댕댕이도 건강해지는 것만 같아 오장육부에서 도파민이 분출되는 느낌이었다. 2020년엔 더 건강하게 살아보자. 제가 통상 작심하고 두 끼 드시라고 그랬는데 이게 넣어서 먹는 거였어? 나 괜히 두유만 마시고 있었는데. 어쩐지. 뒤에다 넣으세요. 지난번에 이것도 했는데 같이 드세요. 예. 아니 왜? 아니 저는 먹었어요 아까. 예. 자 다음은 구매 후기입니다. 일주일 사용 후기. 제 아내가 아이를 낳고 3년이 됐습니다. 3월부터 아이가 어린이집에 가면 운동도 같이 하면서 더 열심히 다이어트 하겠다며 아내가 추가 구매를 이야기하더군요. 김용민닷컴에 좋은 제품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좋은 방송, 좋은 제품 부탁드립니다. 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굉장히 안에 이렇게 씹히는 것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맛있어요. 맛있어요. 예, 예. 예. 이게 포만감이 상당할 것 같아요. 맞아요. 예. 포만감이. 예. 이 요즘에 예. 한 오후에 한 3시간을 걸어요. 선거운동 이제 상가 방문을 하니까. 네. 정말 걸으면서 두 네. 가지가 힘든데 하나는 목이 엄청 마르고 그냥 말을 계속 하니까 목 입이 마르고. 계속 말라요. 네. 근데 뭐 물병을 들고 다닐 수도 없고. 네. 그다음에 이 배가 고프지. 네. 3시간을 걸어 다니면. 그러니까. 그래서 3시간 걷고 나서 많이 먹게 돼요. 네. 그래서 그때 이제 뭐 그러면 이거 먹으면 돼요. 그럼 살이 안 빠지잖아. 그렇지. 원래 선거 치르면 한 7kg 빠져요, 진짜. 그래요? 선거 다이어트가 다이어트 중에 최고인데. 선거 운동 아니에요, 운동. 네. 운동. 근데 그때 요걸 딱 마시면은 네. 포만감 때문에 좀 덜 먹게 될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정말 요즘에 많이 먹어요. 네. 자, 우리 박원석 의원님께 이거 하나 드리시죠. 한 박스. 네, 한 박스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그 혹시 네. 살 빼고 싶으신 분, 박원석 의원님도 선거 사무실로 네. 운동하러 오시면 아니, 될것 제가 같아요. 그걸 정말 절감합니다. 진짜. 선거운동 우리 최민희 의원님도 해보셔서 아실 텐데 그럼요. 와 엄청나게 걸어요. 엄청나게 또 그 압수하고. 새벽에 제 예. 경우는 그 교회가 센 지역이거든요. 예. 저기 새벽 기도.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요. 그러니까 4시에 나가서 새벽 1시에 들어와요. 힘드시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거 또 하나의 어떤 아주 뜨거운 이슈가 될 것 같은데 임미리 고려대 연구교수인가요? 그분이 경향신문에 쓴 칼럼 그걸 두고 이제 민주당만 빼고인가요? 뭐 네, 제목이. 민주당만 빼고. 예, 그 칼럼을 썼는데 법리적으로 보면은 이거 선거법에 저촉됩니다. 선거를 앞두고 특정 정당을 반대하거나 찬성하는 거 이거 불법 선거 운동이 될 수도 있거든요. 법리적으로는 그러한데 그래도 언론에 쓴 칼럼을 갖고 이걸 갖고 이제 민주당이 고발하는 것은 좀 적절치 않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법리적으로도 있는 것 그렇진 않아요. 그 대법원 판례로 보면 네. 후보가 확정되기 전까지 특정 정당에 대한 찬반은 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어요. 근데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 선관위가 노무현 대통령이 열린우리당이 잘 됐으면 좋겠다 얘기했잖아요.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 열린우리당을 도와주고 싶다. 그런 얘기.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게 그 공무원의 중립의 위반이 아니라 선거법 위반이었거든. 그때. 아니, 그래서 결국엔 그 탄핵은 헌재가 가지고 그런데 잘못됐잖아요. 선관위가 그걸 네. 선거법 위반이라고 판단했거든요. 그래서 판례는 이게 맞고 대법원에 그런 판례가 있고 그러니까 지금 후보가 확정되지 않은 단계에서 뭐 특정 정당에 대한 찬반을 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순수한 법리 공방으로 가더라도 저게 이제 뭐 유죄가 되거나 이럴 가능성은 없다고 보고 그 이전에 이게 정치적으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아까 이제 잘한 건 잘한 거고 잘못한 건 잘못한 거라고 제가 그 최민희 의원님 말씀하시는데 민주당이 잘못한 거예요. 사실은 그 칼럼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칼럼이 그렇게 근거가 풍부하거나 또 논리적으로 타당하거나 그렇지 않은 칼럼이라고 생각하는 지식인들도 많아요. 근데 왜 저걸 갖다가 고소고발을 했을까? 굳이 고발을 할 과거에 필요가 말이죠. 없었다. 시민단체들이 낙천 운동을 했어요. 얘 낙선시켜야 돼. 얘 낙천시켜야 돼. 민주당이 이거 옹호했던 정당입니다. 그것과 저 칼럼이 뭐가 달라요? 근데 그 비판의 대상이 자신이라 그래서 표현의 자유나 혹은 언론의 독립성이나 이런 건 다 묻어버리고 공권력을 동원해가지고 저걸 고소하겠다. 이거 공권력을 동원은 아니지. 그냥 아니, 피해자 입장에서 고발한 것이지. 아니 어쨌든 공권력이라고 하는 검찰을 동원하겠다, 불러들이겠다는 거 아니에요? 선관위와 검찰을. 이거요 재갈 물리기예요. 더구나 여당이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야당도 모르고 야당은 둘째치고 그러면 어떤 효과가 생기냐면 보세요. 다음 주부터
나도 고발하라는 칼럼들이 계속 등장할 거예요. 어떻게 할 겁니까? 항상 선거 진중권 씨부터 뭐 아니 뭐 그래요. 진중권 씨는 둘째 치더라도 진중권 씨는 계속 민주당을 비판해 왔으니까 예. 그렇지 않은 이 진보적인 지식인들마저도 나도 고발해라 그러면은 이런 칼럼들이 등장할 거예요. 왜 이런 걸 긁어부스러움 만드냐는 거죠. 저게 민주당 입장에서 화날 수 있는 칼럼에 읽어보면 그러면 그에 대해서 반론하는 그 칼럼이거나 칼럼을 쓰거나, 혹은 예. 반론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칼럼 저도 읽어봤는데 뭐 그다지 그렇게 잘 쓴 칼럼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류의 비판은 그냥 이렇게 뭐라 하죠, 일종의 이제 블랭킷 어프로치를 하는 거잖아요. 확 뒤집어 씌워서 뭐 나는 민주당 싫다 이 얘기한 거 아닙니까? 물론 그분이 비판하는 것 중에 그 진보적인 지식인들이 비판적으로 이 주장하는 대목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 결론이 뭐 민주당은 빼고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정세에서 그런 식의 칼럼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근데 왜 저걸 긁어부스러움 만드냐는 거죠. 그런 그러니까 게 굉장히 이건 아쉬워요. 여기에 반론할 필요는 없고요. 그거보다는 저는 그 자유한국당 쪽의 어떤 의원인가 이런 말 한 적 있어요. 진보 쪽에서 민주당을 죽일 것 같다 이런 말 한 사람 있어요. 예, 진중권을 비롯한 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논란은 한두 해 묵은 게 아니라 이미 노무현 정부 때 최장집 교수가 시작했죠. 근데 최장집 교수는 그 소위 민주화 이후에 민주정부들이 사회경제개혁에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회경제개혁을 하지 못한 민주정부가 좀 과격하게 얘기하자면 이게 뭐 더 나은 게 있냐 이런 얘기를 하신 것이거든요. 저는 그 민주정부가 사회경제개혁에 성공하지 못했다. 이거 동의합니다. 그런데 성공하지 못한 요인을 파악함에 있어서는 다른 거죠. 이제 여러 가지가. 그런 상황에서 노무현 정부가 샌드위치 돼서 한쪽에는 그 한나라당이 흔들고 조선일보 동맹, 자한동맹이 흔들고 다른 한편으로는 소위 진보 지식인 때문에 몸살을 앓았거든요. 그게 이제 지금 다시 되살아나는 것입니다. 근데 뭐 지금 그렇다고 민주당이 고소한 것을 그걸 뭐 되돌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 정치적인 행동에 대한 잘못은 그냥 지지자들은 이해하고 반발할 사람은 반발하고 뭐 그 정도 점수 얻고 뺏기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그러면 그 인밀이라는 분 하나로 끝날 거냐. 이미 진중권 교수가 시작했고 권경의 변호사가 저는 좀 그 논리가 이해가 안 가던데 지금 그런 일을 하고 있고 인밀이라는 분이 또 이렇게 하고 있고 또 제2, 제3이 다 나올 거란 말이죠. 그러면 예를 들면 진보적인 학계에서는 이걸 그냥 저렇게 막 인상비평으로 할 것이 아니라 건강한 의제로 싸워야 되죠. 그건 토론이 한쪽에서 일어나는 그렇겠죠. 예. 것이죠. 그렇게 가야 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예. 저는 예. 그 진보적 지식인 조금 더 급진적인 지식인들이 민주당의 그 지금의 문재인 정부의 특히 이제 사회경제 정책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어요. 소득주도 성장 끝났고 혁신성장 이름 하에 대기업 위주 성장으로 회귀했다 이런 비판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다른 관점을 갖고 있는 진보 지식인들이 있어요. 이게 논쟁될 수 있어요. 근데 그거하고 공당이 저런 비판이 나왔다는 이유로 저걸 고소고발하는 거하고는 좀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아니 그러니까 저는 거기엔 반론이 없다고. 그러니까 잘못했다고. 그거 잘못한 것 저도 같아요. 생각합니다. 아, 그렇게. 그러시군요. 적절하지 못했다. 근데 이제- 그러니까 토론하고 예. 싶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건 이런 게 있어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잖아요. 그러면 과거에는 소위 문재인 대표를 옹호하던 지식인들도 어용 지식인이란 소리를 듣기 싫어서 입을 다물어요. 그리고 언론은 어용 지식인을 표방하신 분들도 있는데. 아니 그건 이제 몇 명밖에 없죠. 그런데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보수 지식인, 제가 보기엔 극진보 지식인들은 입을 열어요. 그러면 안 좋은 언론 환경 때문에 그 보수 언론들이 그 사람들을 키워줘요. 그래서 큰 사람이 진중권 아닙니까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언론이 언제 한 번이라도 그 민주정부에 대해서 우호적인 적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상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용 지식인이라는 소리에 두려워하지 말고 이젠 뭐 예. 김용민 TV가 보수 언론보다 더 크기 때문에 여기서 할 얘기하면 됩니다. 네, 얘기를 하고 지식인들도 이거 예를 언론 들면 아니에요 여기는. 저는 소득주도 성장이 끝났다는 진보 일부 지식인 얘기에 동의하지 않아요. 혁신 성장을 무조건 매도하는 것도 동의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논리가 건강하게 좀 모든 이제 지식인들이 이 얘기는 토론할 수 좀 해야 있겠어요. 되겠는데 네. 일단 첫 번째 임미리 씨 저 잘 아는 사람인데 그래요? 예.
이 소위 말하는 좌파, 이 노동해방 얘기하는 사람들은 학교를 마치고 다 박사로 가거나 언론사로 갔어요. 그 언론사에 다수를 점하거나 학교에 많이 들어가서 여기저기를 갔고, 그다음에 소위 말하는 민족해방 계열들은 그 바닥으로 들어가서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정치를 하거나 시민사회 운동을 하거나 하는 그룹들이 많았어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 불거진 문제의 근원은 뭐냐면, 인민일시를 포함해서 이런 그룹들은 그 예전에 전대업이라고 불려지는 이 학생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다 싫은 거예요, 그냥. 다 싫은데 이 사람들의 문제는 뭐냐면 그 정치 현실에 대한 별 커다란 이해는 없어요. 최장집 교수도 마찬가지인 거고. 네. 그냥 이론적으로 이게 맞는데 니들 다 뭐냐 이렇게 욕을 하는 거고, 그게 극적으로 드러났던 게 통진당 사태 아닙니까? 통진당 사태 가지는 정당이 해산되는 과정에서 입을 다 다물고 있었던 지식인들이나, 혹은 그 안에서 불을 질러서 민족해방 계열이 다 죽으라고 하면서 이 정당을 구렁텅이에 몰아넣었던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언론인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때 대표적인 게 경향신문이었죠. 그러면서 이 통합진보당이 완전히 그 무슨 이 주체사상 혁명이라도 하는 정당인 것처럼 만들어서 아주 개차반을 만들어서 정당을 박근혜가 없애는데 아주 큰 일조를 했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이번에는 오늘 십자신문에 유이곤이 권경애를 인터뷰해서 1면 3면에 배치를 해서 문재인 정부에 대한 어떤 이런 혐오 정서를 불러일으키는 것, 게다가 그 임미리 씨의 칼럼 이런 것들이 다 일맥상통하는 얘기인 겁니다. 현실에는 관심이 없고 그냥 하여튼 자기 싫은 게 싫은. 그래서 이 양반들이 제가 예전에 학생할 때 그때 서울시장 선거가 있었는데, 그래서 민주당을 지지하자라고 말하는 사람들한테 아니 어떻게 좌파가 민주당을 지지하냐고 해서 어떻게 할 거냐 했더니 기권을 하자는 거예요. 그럼 야, 기권 투표하러 나가지를 않는 건데 무슨 기권을 하느냐, 그러면 누가 널 알아주냐 그랬더니, 그럼 투표장에 가서 투표 용지에다가 기권이라고 칸을 쳐갖고 거기다 기권이라고 쓰고 나오면 된다고.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 많이 하면 된다라는 주장과 임미리 씨의 칼럼은 저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찍지 말자고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정의당 찍자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투표를 하지 말고 자유한국당을 찍자고 하겠습니까? 그럼 그냥 혐오를 불러일으키는 거거든요. 쟤는 다 싫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이런 얘기는 정치적으로 비판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윤석열의 검찰 과잉 시대에 우리까지 윤석열에게 힘을 보태줄 필요가 있나라는 점에서 저는 그거는 좀 정치 문제는 정치 안에서 해결 안 되면 경향신문에 쳐들어가서 왜 이런 칼럼을 썼냐고 농성을 하는 게 낫지, 왜 그걸 윤석열한테 부탁을 합니까? 저는.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동의한다는 거예요. 박원석 의원의 문제 제기를 동의를 하면서 제가 잠깐 얘기하고 싶은 게, 그 울산시장 선거 개입 조작 의혹이라는, 제가 보기에는 그 사건이 조작된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검찰이 선거 개입을 하는 이 사건에 대해서 경향신문하고 한겨레신문이 또 차이가 나기 시작했어요. 유이곤은 계속 그런 시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윤석열 시각. 확증 편향을 갖는 것 같아요. 확증 편향이고, 그래서 권경애를 그렇게 막 지금 키워주는 것도 일맥상통한 건데, 적어도 강희철은 뭐 앞부분에서 뭐 그런 의혹이 있다고 써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을 올가매려고 하는 이 부분이 옳은가를 마지막에 써놨더라고. 그러니까 최소한 이게 문재인 대통령을 거론하고 탄핵까지 말할 사안인가에 대한 문제의식은 최소한 있어요. 강희철 기자도 유명하게 친검찰 기자로 알려진 허재현 사람 기자가 아닙니까? 그렇게 좀 친검찰이라고 얘기했다가 그래서 지금 보수당했어요. 유희곤, 강희철 두 분이 좀 그런 의혹을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좀 차이가 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얘기에 일부 동의하는 게, 제가 안티조선 운동을 했잖아요. 그게 얼마나 그때 핫한 운동이었습니까? 그런데 그때 일부 한겨레와 경향신문 내에 있는 PD 계열의 기자들이 안티조선 운동을 그렇게 비판하는 거예요. 뭘 가치적 운동이라는 거야. 왜 언론에 대해서 그런 운동을 하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조선일보를 언론으로 봤네. 네, 뿐만 아니라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이 안티조선 운동을 하는데 민원연이 안티조선 운동을 하면 그건 어용 운동이 아니냐, 이런 식의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이었을 때. 당시에. 근데 저는 거꾸로였죠. 대통령이 안티조선 운동에 힘을 실어주니 이 얼마나 기쁜가. 왜냐면 그 논리보다는
노무현 대통령 당선 전부터 안티조선 운동이 있었다. 이 아, 문제가 훨씬 그렇죠. 더 아니 2000년부터 있었으니까 네, 안티조선 네. 운동은. 근데 2000년에 안티조선 운동을 시작했는데 너무 힘들고 고달픈 거예요. 언론에 대해서 싸우니까 민주노총까지 안 도와줬거든요. 그러다가 가뭄의 왼파업 이후 민주노총이 결합했거든요. 기억하시죠? 가뭄의 왼파업 기사. 난 진짜 그런 기사가 기사예요? 이 가뭄의- 가뭄하고 파업이 무슨 상관이 있어? 노조가 파업하는데 가뭄 들었는데 어떻게 파업할 생각을 하느냐는 기사가 예, 그런 기사가 신문에 실렸습니다. 조선일보에 났어요. 그 이후로 민주노총이 안티조선 운동에 참여해줬죠. 아, 네, 그런데 그렇게 힘들게 하는데 2002년에 대통령이 당선됐는데 조선일보와 싸우던 대통령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굉장히 그게 고마웠지. 왜 어용이지? 오히려 대통령을 안티조선 운동이 감화감동 시켜서 바꾼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지식인은 지식인으로서의 속성이 있고 또 역할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지식인의 속성이나 역할을 그 사람의 어떤 개인사적 맥락으로 일반화하면 안 된다고 보고 그래서 뭐 민족해방 계열의 사람들은 밑바닥에서 운동을 했고 노동해방 계열의 사람들은 다 기자 되거나 교수 됐다 그렇지 않고요. 다는 아니죠. 노동해방,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도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노동해방 쪽의 운동을 한 분들도 지금까지도 노동운동 현장에서 그 운동을 하고 있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임미리 교수가 쓴 칼럼의 문제는 그거예요. 이를테면 약간 이제 정치 혐오와 맞닿아 있는 결론이에요. 뭐 어떻게 하자는 게 아니 없습니다. 그러니까 386이 다 싫다는 거예요. 다른 얘기가 그리고 없고. 뭐 그 지식인으로서의 어쨌든 비평 이상의 어떤 그 정치적인 설득력, 현실 정치의 설득력 그런 거는 갖고 있지 못한 칼럼이라는 거는 분명한데 그런 사람을 고용해서 민주당 욕하라고 칼럼을 쓰게 만드는 경향신문이 큰 문제인 거죠. 경향신문이 그 사람을 고용한 건 아니죠. 그 사람은 뭐 아니, 그러니까 고대 그- 교수고 기용해서. 아니 그러니까 이런 논리로 될 건 아니고 고대 저는 교수고 일단 그 칼럼진이고 물론 이제 경향신문 편집진에서 이 칼럼이 나가는 그렇죠. 게 적절한지 안 한지를 그거는 판단할 수 뭐 있었을 다른 텐데 거고. 그건 뭐 경향신문의 입장이죠. 아니 그러다가 고용했다고 얘기하면 안 돼요. 권경애 그러니까- 씨가 일면에 등장 저런 기사가 일면에 등장하는 전 예를 본 적이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아니 뭐 페이스북에 글 썼다고 일면 나갈 것 같으면 그게 신문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일반적인 언론 보도 관행상 이런 기사를 일면에 배치하는 일은 드문 일인 건 또 맞아요. 네, 그건 맞고 아니 그 기사는 못 봤고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옛날에 저 일면에 이대근 씨인가 하는 사람이 저 노무현 죽으라고 칼럼 떴던 대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같이 그냥 막 나가자라고 하는 거라 저는 이거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 정치적으로 항의할 문제라는 점에서 묵과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예, 저는 저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선일보랑 뭐가 다른지 이게 정치적 의도를 갖고 하는 거기 때문에 진실을 향해서 가가는 언론의 모습을 저는 못 찾겠어요. 지금 하는 최근에 뭐 진중권 기용부터 시작해서 이 일련의 흐름들은 그냥 담화해라 외에는 저는 답을 못 찾는 이야기들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입진보라고 얘기하면서 비난을 하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비난하는 건 그냥 비판만 한다는 거예요. 행동하지 않고 이런 의미예요. 대안이 없고, 그래서 어떤 예. 측면에서 보면 언론은 굉장히 편한 입장이에요. 언론 자유라는 틀 안에서 하고 싶은 말, 하고 싶은 행동을 소위 지면을 통해서 다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거보다는 저는 지금 더 중요하게 민주당에 주는 메시지, 민주당 지지자들에게 주는 메시지, 전 이건 정의당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정의당이 통합진보당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의당은 현실 정치에서 적어도 교섭단체 이상을 지향하는 정당이기 때문에 곧 민주당과 같은 고민에 빠지게 돼요. 성공하면. 그래서 이런 소위 내가 가지고 있던 관념적인 생각들이 있잖아요. 저는 대학 다닐 때 정말 대한민국을 내가 한 50살까지 열심히 해서 평등하고 평화롭고 자유롭고 아름다운 나라로 만들고 싶었어요. 그런데 현실에 몸담고 정치권까지 왔지만 그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우리 다 느낀단 말이죠. 네. 그렇게 현실 속에서 좋은 생각을 실천하려던 정치 집단, 민주당과 정의당이죠. 지금은 이 사람들이 맞닥뜨려진 지금 어마어마한 도전이라는 거야. 이것도 하나. 좌파들이 지금 이런 도전을 해오고 있다. 그래서 민주당과 민주당 지지자들은 이걸 감안해서
더 똘똘 뭉쳐야 되는 거겠죠. 네. 정의당 또한 마찬가지겠죠. 저는 이렇게 받아들이고 이거를 막 의제를 좁혀가지고 그 뭐 이거를 법적으로 가져간 게 문제냐 아니냐 저 문제에 동의해요. 문제라는 거에 거기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는 거죠. 또 이런 문제 제기를 박원석 의원이 한다고 해서 그게 마음에 안 든다에 머물면 진짜 큰일 납니다. 우리가 지금 민주당이 처한 현실이 너무너무 엄혹해요. 그리고 화도 나죠. 진보 지식인들이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조중동에서도 민주당은 빼고 네. 투표하자 이런 칼럼은 안 실려요. 제가 그건 처음이에요. 조중동 칼럼을 열심히 읽지만은 그런 칼럼을 실리지 않는데 그런 칼럼이 경향신문에 실릴 수 있는 건 기본적으로 경향신문도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우리 편이라는 광의의 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편을 좀 더 애증이 많으니까 더 가혹하게 얘기한다. 이 차원에서 다뤘을 수도 있는데 마찬가지로 아닌 것 민주당이나 민주당 지지자들도 경향신문이 광의의 우리 편이라고 여기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너무 세게 쓰는 거야. 기분 나쁘게 진짜 좀 그냥 그러니까 여기 더 이제 화가 조중동에서 내 편이라고 생각하는데 조중동보다도 더 곱하기 몇 배로 더 경향신문에 대해서 분개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에 예, 제 한마디만 할게요. 예. 아까 노무현 대통령 때 기사를 얘기했잖아요. 네. 사실 노무현 대통령이 그 당시에 가장 상처받은 게 굿바이 노무현이라는 한겨레 20일 표지였어요. 그 한겨레 20일 표지였죠. 예. 나는 그걸 자꾸 광고로 기억하는데 돌아가신 그 백무현 그 후보님 그분이 이제 생전에 저한테 얘기해 주셨는데 그 만화 그리시던 예, 분이죠. 그 처음에. 굿바이 노무현이 네네. 노무현 대통령으로 하여금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만들었던. 예, 그러니까 아, 진짜요? 그걸 뭐 직접적으로 그랬다라고 말한 분도 계시겠지만 어쨌든 가장 상처를 준 게 그거하고 그 다음에 진보적인 시민단체의 비판 성명이었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 정부는 정말 외로운 정부였거든요. 왜냐하면 호남이 지지를 철회하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예, 그리고 진보적인 지식인들이 지지를 철회하고 비판했고 그다음에 운동권의 주류 세력들이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부산의 변방의 운동권이라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굉장히 외로운 정부였거든요. 그런데 더 결정적으로는 사실은 지향을 같이 하는 그룹들에서부터 그런 비판을 받은 것 때문에 굉장히 가슴 아파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민주당 지지자들이 그런 심정이신 거 충분히 이해해요. 네. 예, 그리고 저도 그래요. 속으로 화가 무지하게 나요. 근데 화만 내고 있는다고 뭐가 안 되잖아요. 이 엄중한 상황을 인식하고 예, 더 뭔가를 열심히 하는 거. 그거 남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의 언론관이 다 다를 수 있는데 저는 언론은 누구의 편도 아니고 누구의 편이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누구의 편일 수도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언론이라는 공론장은 어쨌든 권력 감시 기능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언론은 그 권력은 의원님, 내가 한마디만 할게. 경향신문은 너무해요, 진짜. 아니 뭐 그럴 수 있어요. 너무해. 그럴 수 있어요. 네. 근데 그 권력은 상대가 권력을 잡았을 때뿐만이 아니라 이쪽이 권력을 잡았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는 그게 이제 권력과 언론 간의 긴장이고 권력과 언론 간의 관계의 핵심은 그거라고 생각해요. 견제하고 비판하는 거. 다만 언론을 향해서 우리가 문제 제기를 하고 싸워야 될 거는 이른바 가짜 뉴스. 언론이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혹은 사실을 왜곡해서 네. 이렇게 왜곡 보도를 하거나 사실이 아닌 보도를 할 때.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칼럼이나 이 뭐 사설이나 이런 비판의 영역은 비평의 영역은 그런 사실관계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번 대응이 굉장히 아쉬운 거죠. 아니 그 얘기는 동의를 한다고 얘기를 저는 했는데 일단 그렇게 되어 있는 이제 소위 말하는 출입처 제도 하에서 검찰청과 대법원에 출입할 수 있는 기자들 중에 검사들이랑 룸사롱을 그렇게 다닌 놈 중에 단 한 놈도 자기가 잘못했다라고 사과하거나 부끄러워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 정치인들이 소폭을 말아먹는 것마저도 비판하는 기사를 쓰는 기자들이 검사들하고 룸사롱 가서 양주 따라놓고 여기자 들어가면 남자 호스트 붙여서 술 먹는 새끼들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그것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반성한 적이 있는가? 자기들이 다루기 편리한 정치 앞에서만 굉장히 준엄한 척하지 저는 검찰 앞에서 그만큼 기계에 있는 언론이 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말씀하신 그 굿바이 노무현이 이제 그 한겨레 21 표지로 나오고 다음날 이대근 씨가 쓴 칼럼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썼어요. 한번 이제 기억들이 가물가물하실 텐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마지막 기 이렇게 됩니다. 그렇다면 노무현 당선은 재앙의 시작이었다고 해야 옳다. 이제 그가 역사에 기여할 수 있는 일이란 자신이 뿌린 환멸의 씨앗을 모두 거두어 장엄한 낙조 속으로 사라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의원님 바로 그 부분이에요. 경향신문은 아주 지독해요. 이건 정말 아주 죽으라고 한 거죠.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연장선상에서 최근에 그 인밀이 진중권 등을 기용해서 칼럼을 쓰는 것도 저 의사표시 물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의사표시 할 수 있으니까 저도 싫다는 얘기 저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무슨 권력자도 아니고 유튜브에 패널로 나와서 얘기하는 건데 제가 무슨 그렇다고 해서 검찰에 이걸 시키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전 민주당이 검찰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라는 태도에 대해서 저도 동의하지 않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정리가 다만, 됐고 예, 그러니까 다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이게 비판의 영역이라고 하려면 본인들이 어울려서 검사들하고 술 먹고 희낙낙거렸던 과거에 대해서 먼저 반성을 한 번이라도 좀. 아 근데 그 돈은 예. 어디서 나는 거야? 나는 그 돈이 스폰서들이 있겠지. 그 돈이 어디서 나는 거야? 건설사 돈이. 스폰서들 끼고 그래서 먹는 거죠. 스폰서라는 게 있잖아. 그런데 저는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게 박원석 의원이 얘기한 언론관이에요. 그런데 요즘 언론은 언론 자유 안에서 선전선동과 소위 얘기한 그 언론의 영역을 넘나든다고 생각해. 그렇죠. 정치 세력화됐죠. 예, 조중동은 이미 정치 세력화했고 특히 조선일보는 거의 보수의 이데올로그라고 생각해요. 전위정당. 예, 그런데 지금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냐면 경향신문이 그런 그 소위 논평이나 칼럼 수준을 넘은 선전선동의 단계로 가고 있지 않냐? 그게 충분히 나올 만한 상황이에요. 예를 들면 조중동은 그렇게 못해요. 민주당 빼고 다 찍어라. 민주당만 빼고 찍어라. 이런 말 못해. 왠지 알아요? 그 조중동이 그런 논평이나 칼럼을 쓰면 어마어마한 저항이 조직되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예. 그런데 경향신문은 그 어마어마한 저항의 대상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상한 영역에서 저는 이번 칼럼을 빙자한 선전선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영역을 넘었어요. 언론의 영역이 아니에요. 이거는 저널리즘 교수들이 정확하게 평가해 줘야 돼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칼럼 내용에 대한 뭐 세 분의 이견이 좀 있지만 그래도 민주당의 대응은 좀 아쉽다라는 거는 뭐 생각은 좀 같은 생각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예. 고발까지 갈 일인가 하는 데는 뭐 그렇죠. 의견이 분분할 수 있는데 네네. 그래서 저는 그런 고발까지 갈 수밖에 없었던 그 저간의 상황에 대해서는 너무 공감이 돼요. 사실은 진짜 너무너무합니다. 이해가 가는 부분이에요. 너무너무해요. 저도 진짜. 어떤 지점인지 정확하게 알 것 같습니다. 한겨레 정도면은 그냥 그래 그냥 참고 넘어가자 이럴 텐데 네. 경향은 아주 그냥 쑤시고 팍 돌려 팔 꽂고 막 이런다니까. 이 정도는 그 조선일보의 2002년 12월 19일 아침 그 유명한 사설 정몽준 노무현 버렸다 수준이에요. 어쩌다가 경향이 이렇게까지 된 겁니까? 네. 이거는 분노할 칼럼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런 예. 그런 맥락이 좀 있습니다. 예. 자 오늘 그러면 이제 마무리하도록 기생충 얘기 하겠습니다. 하나 해야 되는데 어떤 거 어떤 거 아까 워낙 다들 많이 하셔가지고. 예. 어떤 거? 아니 세상 생각? 숟가락 얹기 들어가나요? 숟가락 얹기? 숟가락 얹기도 아니야. 그거 뭡니까? 그 예. 수준이 아니야. 생가복원, 생각도복원. 그 다음에 동상. 그래서 제가 박정희다 이건. 박정희한테 하던 짓을 봉준호한테 똑같이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근데 박근혜 대통령께서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봉준호 감독에게 말할 자유를 빼앗지 않았으면 그래서 네. 이 사람이 울분에 차서 시나리오를 쓰지 않았으면 기생충 같은 작품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 아, 그러니까 워싱턴 포스트가 제일 멋있어요. 봉준호 감독님 저 한국 들어오면 면담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봉준호 감독님과 같은 그 블랙리스트에 올랐었습니다. 아니 이런 걸 숟가락 얹는다 예. 그러는 거야. 하나 쓱 그리고 얹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예. 정말 후한무치하게 수호지심 없이 부끄럼 없이 악용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봉준호 감독이 싫어할 거고 그다음에 제가 국민들이 할 더 웃기는 겁니다. 얘기 예. 해줄게. 네네. 살인의 추억을 이게 문제 영화다 그랬어. 이유가 뭐게? 오 왜요? 사진의 추 경찰관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준다. 아이고야. 그다음에 괴물을 이게 문제 있는 영화다 그랬어요. 이유가 뭐게요? 그 나라의 미군에 시스템에 대한 대해서. 부정적인 반미 의식을 미군이구나. 고치 않는다. 그다음에 또 하나 있어. 또 하나.
저기 또 뭐가 설국 열차에 대해서 부적절하다 그랬어요. 이유가 뭐게? 뭡니까? 계급 간의 갈등을 부추긴다. 그래서 자본주의를 부정한대.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 설국 열차를 드라마로 하거든요. 자본주의 본산 미국에서 그러니까요. 그 설국 열차를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기생충 나왔을 때 어떤 반응이었는지 아세요? 좌빨 영화라 그랬잖아. 좌빨 영화. 보지 말자 그랬지. 예, 그거 왜 보냐고. 막 실제 안 봤을 거야 아마. 네, 안 보고 논평하는 거야 아마. 이 진짜 핵심인데 강효상 봤을까? 안 봤을 거야. 안 봤을 거예요. 황교안 봤을까? 아 당연히 안 봤죠. 이제 아, 보겠죠. 그래놓고. 이제 보겠죠. 아, 예, 예. 봐도 이해가 될까? 그 뭐 한국당의 그런 행태야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 아, 저는 이런 관대함 때문에 큰일이야. 어쩌라고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생각보고는 한다는데. 아니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이 문화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좀 이해가 안 가는데 그걸 왜 다 그쪽으로만 해석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뭐 동상? 아니 그러니까 뭐 동상이든 뭐 하여튼 생각도 뭐 아니 보고. 그러니까 뭐 이게 우리 편 영화인지 아닌지 그들의- 그걸 왜그 그들의 수준이죠. 그걸 왜 그렇게 나눠 아니 왜 블랙리스트에 올랐냐면 CJ 네. 이미경 회장까지 광해 또 뭡니까 그 변호인. 변호인. 이런 영화들 변호사 때문이야. 투자했다고. 예. 예. CJ에서 만들었다. 정말 뭐 인생사 이거 아닙니까? 세용지만 게그 CJ 이미경 부회장에 대해서 좀 다른 설도 있다. 어느 자리에 갔는데 아, 맞아. 박근혜보다 이미경 부회장이 더 빛나가지고 더 주목받았다. 근데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진짜- 블랙리스트에 올랐다 설이 있다. 진짜 인생사 세용지마입니다. 그 그러니까요. 박근혜는 감옥에 있고 이미경은 세계적인 그 영화 시상식에서 그 멋있는 영어도 잘하고 연설을 연설을 하고 하고, 영어도 예. 아주 유창하게. 그러니까 정말 이 부분만은 자유한국당 제발 좀 수호지심 좀 가지십시오. 그러니까 부끄러운 줄 아세요, 이미경 저? 부회장이 그날 패션이 너무 화려했던 거야. 박근혜가 내가 이제 되게 중요한 얘기하는데 박근혜가 빡이 돈 거지. 그 빡이 도는 거 맞는데 내가 얘기하는데 중요한 얘기야. 자유한국당 의원님들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 자 여기서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아니 그 저기 정말 그 자유한국당뿐만 아니라 안철수 의원도 공정하지 않게 남의 것을 가로채면은 그게 바로 기생충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기생충 영화 안 봤다는 겁니다. 안 봤죠. 기생충을 비판하는 영화가 아니거든. 맞네. 영화 보셨네. 영화 봤어요. 예. 저한 다섯 번 기생충 저 봤습니다. 두 번 봤어요. 근데 또 예. 볼 거야. 저 한 5번 봤어요. 저. 아 그래요? 예, 예. 너무 재밌었어요. 감명 깊게 봐가지고. 정말. 아니 예. 그리고 기생충에서 정말 그 냄새를 가지고 그렇죠. 모든 걸 설명하는 건 너무 탁월해. 그게 이제 이 가진 자들이 못 가진 자들에게 표현하는 혐오를 상징하는 거죠. 네, 네. 그리고 칸막이를 여러분들 다 저기 해도 저거 하시면 안 됩니다. 스포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아니, 예, 전 영화. 국민이 다 봤는데 뭔 스포야. 이제는 해도 되지. 갑자기 아, 이제 해도 되나요? 예. 아, 왜냐하면 보실 때 키포인트가 그겁니다. 저도 진짜 그걸 그 키포인트 부자와 봤어요. 가난 예. 빈자 사이에 모든 칸막이가 돼요. 그 칸막이를 넘어오는 것이 냄새예요. 송강호 씨가 마지막에 눈이 돌아간 게 약간 그런 그 냄새 장면이었잖아요. 가지고 코. 그 장면이었습니다. 예, 예. 그리고 정말 알겠습니다. 네네. 자 오늘 그 주요 이슈들을 다 다룬 것 같아요. 다 아주 오늘 뜻깊은 얘기했습니다. 예. 아주 토론도 있었고요. 그렇습니다. 너무너무 좋은 정치 부심 여러분 너무나 좋은 시간이었죠? 네, 아, 네, 너무 좋아. 너무 알찬 오늘 또 시간이었습니다. 설전을 벌이셔가지고 제가 예. 오늘 많이 못 들어간 것 같네요. 예, 네, 예, 네, 예. 네. 자 정치 부심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길